정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이고요.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골라주는 신간들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강렬한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강렬한 책 한 권. 네. 여태까지 안 하던 표현인데요. 네. 엄청나게 강렬해요. 오늘 책은 그 22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한 분노 에세이라고요. 제목이 불태워라인데요. 이야. 평소에 나는 화를 잘 안 내. 난 화가 나면 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아, 화를 안 내는 분도, 네. 화가 나면 울기만 하는 분도. 그런 분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불태워라 성난 여성들 분노를 쓰다. 와, 책 표지부터 무시무시한 불이 막 붙을 것 같은데. 네. 이 분노 에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책에는 성난 여성들 분노를 쓰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인종, 젠더, 성적 지향, 나이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작가들이 분노에 관해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 실린 첫 번째 글의 그 첫 문장부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이 레슬리 제이미슨의 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내가 분노를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화를 안 내요. 슬퍼하죠. 이게 저도 예전에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요. 저도 첫 번째 줄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저도 화를 잘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낸다고 하면 뭔가 좀 차분하고 교양 있는 사람 같고 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별과 분노에 관한 그 연구가 책에 나오는데요. 네. 남성은 화가 날 때 사물을 훼손하거나 공격적인 말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좀 많은 반면에 맞아요. 여성은 화가 나면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화날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울 때가 있죠. 네. 예. 그 제이미스는 분노보다 슬픔을 느끼는 자신의 이런 경향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근데 이 책은 여성이 분노보다 슬픔을 느끼는 게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권장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져 왔다. 네, 작가가 이제 남성의 분노에는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여성의 분노에는 독살스럽다, 적대적이다, 마녀 같다, 독하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도 화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화난 여성을 독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제 불편해하는데 반면에 슬퍼하는 여성은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고서 또 금세 연민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여성의 괴로움은 고귀하고 우아하게 그려지는데 분노한 여성은 좀 추저분하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고. 여성이 화내는 게 해요. 남성들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여성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하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걸 텐데 이거를 왠지 좀 아까 독살스럽다, 적대적이다, 이런 까탈스럽다,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여성들한테는. 예. 또 생리 중이냐고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책 속에서 로언 이사요 뷰캐넌 작가의 행그리한 여성들이라는 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성의 분노는 합리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고 생물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해요. 근데 여성이 분노하고 비판을 가할 때 생리증후군 탓으로 여기는 건 이 여성을 이 한 사람의 관점을 너무 쉽게 또 가볍게 무시하는 그렇죠. 처사잖아요. 기분 탓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빠가 눈살을 찌푸리고 퉁명스럽게 군다고 해서 초콜릿을 권한 적은 없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여성이 화를 낼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줄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옛날 거를 화를 다 꺼내잖아요. 옛날에 당신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저래서 내가 화가 난 거지 오늘 단지 한순간에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여성들의 화법이 왜 역사를 훑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노해야 하는데 참. 네, 못한 게 쌓여서 그런 건가? 지금 들으시면서 상당히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인도 좀 이런 걸 느끼세요? 저도 화를 너무 잘 못 내가지고 이 책에 뼈를 맞아가지고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책에서는 또 이 사회가 여성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를 여성 스스로가 내면화하게 되면 어릴 적에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표현하던 사람도 점차 내 감정을 예쁘게 다듬고 화가 나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거나 그냥 얼굴이 빨개지거나 몸을 부르르 떠는 식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성폭행을 당하고도 꽃뱀으로 몰려서 징역을 사신 그 여성분의 기사였어요. 그 가해 남성의 거짓말, 증거 조작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억울하게 징역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기사에 실린 사건은 여성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는 사파가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그림이. 네, 그림이 야.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여성은 분노할 수 없고 그저 다만 슬퍼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사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이건 아마 이해를 못해서 여성분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책 속에 어떤 분노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저희도 들여다봐야 내 분노를 이제 꺼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의 편집자는 내가 아는 모든 여성들은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22명 작가들의 분노 역시 저마다 다양합니다. 이 리사 마리 베실리라는 작가는 여성들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때 또 이게 만성 통증일 때 그렇죠. 그것이 주변에서 정당한 고통이 아니라 히스테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의 분노를 또 표하고요. 그러네요. 모네 파트리스 토머스라는 작가는 이제 흑인 여성인데 흑인 여성에게 분노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문제라는 지적을 해요. 그냥 여성이 아니라 또 흑인 여성일 때 분노를 표하면 그게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순간에 그 왜 분노했는지 이유는 사라지고 저 사람 폭력적인 흑인 여성 그런 인종적 편견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흑백의 차별 때문에 더 이중고 삼중고 여성에다가 정말 듣다 보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네요. 네. 책 읽다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글은 리마 자만의 내 이름과 내 목소리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는 학대에 가까운 결혼 생활에 대한 분노와 또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분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남편이 다른 여성 역시 똑같이 대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또 글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자신의 분노에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여는 건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하라는 거죠. 네, 한 남성에게도 참아준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여성에게 그렇게 참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분노해라. 지금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이 책은 보니까 저자가 외국 분이세요? 네, 그 22명의 작가들이 다 이게 번역된 책이어가지고 모두 외국 작가인데요. 한국판 역자 에세이가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이분도 글을 쓰신 겁니까? 그럼 마지막에? 네, 이 책을 번역한 이 송선별 번역가의 글이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번역가이자 23번째 작가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분노가 너무 커서 저는 압도되는 기분을 느껴가지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면 분노를 다루고 또 표현하고 발산하는 일이 여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지 다시금 곱씹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동안 많이 참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건 정당하게 정말 화를 낼 이유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연대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제목이 왜 근데 그 많은 얘기 중에 분노라고 할 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태워라라고 했을까요? 이 책은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길 바라면서 나온 책이에요. 이 편집자인 릴리 댄시거가 책을 만들면서 제일 많이 한 일도 작가들이 분노를 토해내도록 부추기고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괜찮으니까 분노하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이제 분노를 못했으면 그렇게 옆에서 계속 끌어내야 되는. 네, 그걸 많이 했다고요. 야, 편집자 이번에 힘드셨겠는데. 근데 이 말이 책을 쓴 저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이 책을 읽는 내내 분노의 화신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불태워라인 건 이제 오랫동안 분노하지 못하고 억눌려 모든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속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고함을 질러야 한다. 내 목구멍 속 분노를 토해내 주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야 한다.
당신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야기들, 당신을 얼어붙게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수치심 없이 내뱉어야 한다. 수치심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멋지네요. 네, 이 언제나 분노를 조용히 사귀기만 했던 여성분들이 이 책을 땔감 삼아서 분노를 좀 활활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책방 불태워라.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